2022년 7월 13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신라호텔에서 조선일보가 주최했고 그런 그 ALC 개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그런데 이제 이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했다 하면서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그것이 신문에 공개가 된 것이죠. 이 사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아주 신이 난 그런 표정입니다. 얼굴 전체가 생글생글하면서 거의 좋아 죽는다. 그런데 이걸 보고 보수 국민들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 대부분은 좀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만 본다면 지지율 32%짜리가 뭐가 그렇게 좋은 거냐. 취임 2달 만에 지지율 32%로 떨어졌는데 그게 밥이 넘어가느냐. 뭐 이래야 할 텐데 그런데 저렇게 좋아한다. 뭐 그래서 답답해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 축사를 한 이 행사는 벌써 몇 년째 조선일보에서 주최한 그런 모임인데 이름은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그래서 무슨 국제회의 성격이 강해 보이죠.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했습니다. 2022년의 주제는 아무래도 뉴 노멀 시대, 코로나19 팬데믹 이게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뉴 노멀 시대의 대전환의 열쇠를 찾아서라는 것이 2022년 주제입니다. 용어가 대단히 문재인 대통령스럽다 이렇게 느껴지시죠. 축사 내용은 전문을 올려놓은 것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아서 영상 내용을 그대로 캡처했습니다. 우선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하는 겁니다. 이 모임의 홈페이지에 가면 윤석열이라는 것은 없는데 왜냐하면 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막식 축사만 한 거기 때문에 연사 목록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2022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원래 이거 존댓말인데 반말로 그 마무리 부분만 다 손을 봤습니다.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는 글로벌 리더와 기업인, 석학들과 함께 현대사회가 직면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이다. 올해 주제가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도약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런 그 행사에서 개막식 축사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모임의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설명해 주겠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 보기에는 지금 설명한 그 앞에서 축하드린다 하는 것을 빼놓고 나머지는 몽땅 원고에서 드러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면
굉장히 많죠. 연설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직접 연설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회의에 계속 참가를 했던 사람이든지. 그래서 실은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이 회의가 무엇인지를 더 잘 아는 사람들만 모인 그런 장소에서 이런 말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거기에서 이것은 조선일보가 주최했고 뭐 이런 곳인데 축사는 축사로 끝이 나야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가서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거다. 거기에 여러분이 맞춰서 뭔가 해주기 바란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기로 하죠.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했지만 이 주제는 많은 국가들의 관심이고 새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역시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짜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부의 행사가 아닌 곳에 가서 이야기를 일단 했습니다.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복합 위기는 어느 한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애초에 그렇죠. 팬데믹이라는 것이. 그래 놓고 코로나 팬데믹, 공급망의 불안정, 글로벌 경제 위기는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내가 취임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 복합 위기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다. 이게 뭐 보기에 괜찮습니까? 거의 그 리더 국가에서 할 만한 이야기를, 그리고 이런 민간 모임에서는 좀 무거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외교 안보 정책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은 이러면서 앞에도 이 모임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번 회 이 모임의 주제가 무슨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취임사에서도 이야기하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이제부터 여러분이 다룰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한미동맹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5월에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와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것을 했고,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또 뭐를 했고, 이런 자기의 이제 불과 2개월밖에 안 된 그 자기의 업적을 자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안보 시대를 대비하는 길도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에 달려있다. 뭐 그런 이야기,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모든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하겠다. 거기는 정부가 등장할 자리는 아니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연사들이 왔으니까. 그런데 이를 위해 정부는 이렇게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한국인인 것처럼 정부는 민간이 진정한 경제 주체가 되도록 혁신의 여건을 조성하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자, 이러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거 지금 무슨 국무회의나 대통령실 회의를 하는 그 원고가 잘못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죠. 정부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부 사람들도 아닌데, 그 다음에 정부는
이제 뉴노멀 시대의 대전환을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 이제 정부가 뭘 발표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여기는 남의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게 본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오늘 이 자리는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해오던 아시아가 현재 마주한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이것은 아시아의 그 아세안 회의가 아니죠. 함께하고 계시는 세계 정치 지도자와 글로벌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석학들께서도 의미 있는 제언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자, 아랫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쓸만한 소리를 해야 해,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선일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그러면은 윤석열이 조선일보 관계자가 이 자리를 마련해 줘서 그래서 이 회의를 한다는 것인가? 뭐 좋게 해석을 하면 이 축사를 하게 돼서 그래서 감사 인사를 하는구나. 그런데 끝에 또 한 번 감사합니다 했기 때문에 축사를 하게 시켜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의 이상한 있을 자리가 아닌 곳에 나온 글을 다들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걸 다루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의 가장 큰 잘못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거 윤석열이 이런 축사를 할 자격이 없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일 인사와 상을 당한 집에서 하는 인사와 이런 게 다 그 장소에, 그리고 말을 하는 사람의 위치, 그곳에서 바라는 위치, 거기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결국 축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하는 바로 그 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글을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 한국인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해 윤석열 씨가 정치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올 때 윤석열 씨를 위해서 무슨 포럼인가를 만들었다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포럼에서 송상현 씨가 나와서 축사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그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송상현 씨가 이 포럼의 회장인가? 내용이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 포럼의 회장이 아니고 단지 축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축사라고 무려 한 40분 동안을 했는데, 거기에 자기 경력,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걸 했었어 이러면서 국제 형사재판소를 칭찬하고 그냥 자기 수업을 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송상현을 우러러봐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윤석열을 위한 포럼인데 그 자기 자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송상현 씨도 축사가 무엇인지를 몰랐었다. 그런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한 것을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수석 비서관들이었다가 또
행정각부 장관이었다가 또 각국의 정상들이었다가 또는 아세안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여기 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조선일보가 주최를 합니까? 그래, 이 문장에 주객이 왔다 갔다 바뀌는 이게 대단히 심합니다. 이 컨퍼런스 조선일보 주최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도 이게 문장이 완전히 널뛰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멀티버스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축사를 할 때 아주 기준만 잡고 있으면 잘할 수 있는데 그걸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우선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 내가 대통령으로서 가는가? 누구 남편으로서 가는가? 아니면 어디 동문으로서 가는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이걸 먼저 확정을 해놓고 원고 작성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원고 가서 읽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내용을 설명할 때 지금 보면 항상 구글에 가면은 또 네이버 지식백과에 가면 있는 빨강색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걸 매번 하고 있죠. 이 축사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중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무엇인가 할 때는 항상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게 참 우습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어땠습니까? 서울대 반도체연구소 갔을 때 그때 윤석열 씨는 내가 반도체는 이런 것이라고 알고 있어 라고 가서 암기한 것을 이야기했었죠. 프로그램 짜는 데 가서 포트란 이야기 했고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앞에 전문가를 두고는 그 사람의 전문 분야가 무엇인지를 윤석열이 정의를 내리는, 이럴 때 이거는 100에 100 다 실패합니다. 그 사람이 전문가고 윤석열은 전문가가 아니고 검색 전문가겠죠. 잘해봤자 인터넷에 있는 거를 읽고 외워서 간 사람이 차라리 그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게 더 낫다. 그런데 매번 합니다. 연설을 할 때도 축사를 할 때도. 그러니까 작곡가 앞에서 작곡이란 이런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고 작성을 할 때 지금 대통령 원고 담당을 하는 사람들도 이게 안 돼 있는 것 같죠. 그 사람들은 글을 웬만큼 쓸 텐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가장 기본은 그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누구로서 어떤 청중에게 이 말을 하는가?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모르면 그저 신문에 나와 있는 키워드만 보고 신문에서 봤다. 그 정도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현명한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보통 이렇게 되면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것은 어디부터인가? 그 뒤는 모르죠. 그거까지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가 모르는 것은 어디부터인가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공부하고 외워서 벼락치기로 알고 있는 거 말고 그냥 딱 듣고 알고 있는 거기까지 몰라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소에 좀 알려고 노력은 해야 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솔직하게, 그리고 이것을 뭐 자기의 깜냥이라고 하는데 그걸 넘으려고 하지 않는 게 좋다. 힘겹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이거 최소한 알아야 말과 글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그 연설문 작성을 담당하는 그 보좌진들이 어느 수준인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국민들로서는 순간순간 어떻게 이런 게 나오지 하는 그런 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 김건희 여사도 아마 같은 데서 서포트를 받는 모양입니다. 스페인에 갔을 때 스페인은 누구의 고향이고 이런 곳이다. 이 스페인 문화원은 이런 일을 하는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데, 이 두 사람 다 뭐 들어오는 초고가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본인들이 어디서 남의 거를 한번 보면 그걸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남에게 아는 채 하고 싶어 하고, 뭐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아주 이런 사람들이 연사라고 한다면 뭐 축사를 하든 뭐를 하든 대통령이니까 시켰지, 누가 윤석열 씨의 축사를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김건희 씨의 그런 발언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을 경청하겠습니까? 그 문제는 이 나쁜 버릇, 그러니까 설정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굉장히 연설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다 망쳐버릴 수 있는 고난의 길을 선호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 이번에도 이 축사를 보면서 야, 정말 때가 아니다. 그리고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할까? 뭐 상황이 나쁘고 국민들이 어렵고 입으로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들은 호의호식을 하고 사치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저 사람들은 마음이 없구나, 정신이 없구나, 그냥 입만 달려 있구나, 이런 이제 국민들에게 그걸 증명하는 셈입니다. 어떻든 이 축사라고 하는 것은 축사라는 그 주제를 넘어서면 안 된다. 본인이 그 어떤 모임을 지휘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